안녕하세요. 벌써 일주일이 다가가고 있어요. 자, 벌써 금요일이네요. 시작한 지 어제 같았는데 벌써 금요일이에요. 하루하루 이렇게 쌓고 쌓다 보면 그 일주일이 4번이면 한 달이고, 한 달이 12번이면 1년이 됩니다. 이게 바로 공부인 것 같아요. 하루하루 공부하면서 내 실력을 쌓아가는 게, 자, 시나브로 어느새 나도 모르게 실력이 올라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언제요? 기본적으로 한 몇 개월이 지나면. 자, 하루 한 달에서 뭐 많은 실력이 막 올라가진 않겠지만 그게 쌓이고 쌓이면 정말 무섭거든요. 매일매일 하나씩 논점을 잡아서 정리해 나가는 거 공부 방법에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공부 방법도 있겠지만 이 방법을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자, 습관처럼 하려면요, 여러분들도 약간의 조금 노력을 하셔야 돼요. 뭐 댓글을 매일 달아서 출첵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단다든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적극적이게 되고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걸 조금 더 느끼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많아야 저도 기운내서 또 열심히 또 할 것 같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9일 매일매일 인형쌤과 함께하는 매일 행정법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취소소송이요. 자, 일단은 행정소송법에 4조하고 5조를 보면 4조, 5조. 4조에는 항당, 민기, 그래서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 중에 요 두 개는 객관소송, 요 두 개는 주관소송이라고 하죠. 자, 법률상 이익있는 자라는 개념을 써서 주관소송, 이익있는 자만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는요, 법치주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법치주의, 이걸 위한 통제소송이기 때문에 하지만 누구나 하게 버리면 너무나 소송이 남수되니까, 그래서 얘는 법률에 근거 있을 때만,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하고요. 법률에 근거가 있는 자만 할 수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민중소송, 그러면 선거, 투표 또는 주민소송이 대표적이고요. 여러분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개념만 아시면 돼요. 기관소송은요, 자,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지방의회하고 싸우는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나머지 권한쟁의는 기관소송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사무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5조에 보면 항고소송의 종류에, 자, 취무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세 가지가 5조의 항고소송의 종류는 취무부. 여기는 실질적 당사자 소송이 있고 형식적 당사자 소송 두 가지로 나눠지지만 뭐 둘 다 당사자 소송이니까요. 얘는 법률에 또는 요 법률의 지위, 권한,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겼을 때, 만약에 항고소송은 주로 처분 등에 관한 소송으로서 처분 등이 있으면 취소 무효고요. 처분 등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런 행위를 안 하고 있으면 부작위. 그러니까 처분 등과 관련된 소송. 얘는 처분 등과 관련된 게 아니라 법률 자체, 지위, 권한, 효력, 법률에서 직접 나오는 이런 말 나오면 당사자 소송으로 가셔야 돼요. 특히 공법상 계약 같은 거. 자, 그러면서 요게 행정소송법의 조문 문제인데, 특히 자, 요거 9조, 14조, 특히 12조, 9조, 12조, 14조, 그다음에 20조부터 해갖고 쭉 해갖고 나머지 20조, 21조, 22조, 물론 17조, 18조, 이게 참가, 그다음에 법률상 이익, 원고 적격, 그 다음에 소외이익, 이거는 행정청, 피고. 14조, 이게 경정, 피고 경정. 그 다음에 20조, 21조, 소변경,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변경, 이런 조문들을 자주 보셔야 돼요. 23조, 집행정지 취소, 이런 조문은 정말 마르고 닳도록 자주 보셔야 돼요. 뭐 50조, 60조가 채 안 되는데 그렇게 조문 자체가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43조 이런 것들도 보시고, 34조 최근에 이런 것들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거. 1번, 해당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여러분, 법률상 이익이 있다 없다, 이건 누가 판단해요? 당사자 주장이요? 노노노노. 당사자 주장은요, 단순히 뭐다? 자, 한마디로 법원에서 판단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촉구라는 의미밖에 없고요. 자, 있는지 없는지 판단은 이건 직권조사 사항이에요. 법원에서 알아서 결정하는 거죠. 당사자가 촉구한다 해서 반드시 법원이 해야 할 의무라는 건 아니에요. 직권조사 사항이니까. 따라서 당사자 주장은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원심 법원이 이에 관해서 판단을 하지 않았다. 그건 당사자 주장에 구속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 안 했냐, 빼먹었냐, 중요한 사항이 빠졌으니까 다시 해라 라는 판단 유탈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직권조사 사항은. 그래서 맞는 지문. 두 번째, 피고인 행정청 처분 권한 유무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피고인 행정청의 처분 권한 유무, 이거는요 법률 사안이에요. 어떤 거요? 조직법정주의 근거에서. 그래서 국가 공무원법이라든지 또는 국가 여러 법률에 따라서 너희들은 국토교통부는 이런 권한, 행안부에서는 이런 권한, 식품위생부에서는 이런 권한, 그래서 법률에 정해진 다에 따라서, 조직법정주의에 따라서 법률로 정하는 거지, 이거를 법원이 직권조사사항으로 정할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처분청의 권한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다.
이거 많이 나왔던 기출지문이었어요. 뭐 그 내용이 반복적으로 여러 번 나왔었거든요. 3번 피고경정. 피고경정 이거 14조 1항. 자, 14조 1항은요, 원고가 피고를 잘못했을 때, 2항 3항은요, 행정청이 흡수합병되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 피고가 바뀌었을 때. 자, 원래 행정청이라는 개념은 행정처분을 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건데, 다만, 흡수합병이나 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조직 개편으로 당해 행정청이 사라지고, 그 행정청의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청도 존재하지 않을 때는, 마지막에는 국가나 지자체도, 자,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청을 대신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거. 이런 것까지 조문 14조. 이거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래서 14조 사항에 바뀐 피고에 대한 행정청에 대한 소송은 처음부터 바뀐 피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걸로 봐준다라는 사항까지 있다는 것도 꼭 알아두세요.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만 허용되고, 맞아요. 피고 경정. 자, 상고심에서는 사실심이 없이 뭐만 한다? 법률심밖에 없어요. 사실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심 변론 종결 시는 아무리 길어도 고등법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 피고 경정, 피고 요건을 갖춘 다음에 다시 바꾸는 문제는, 그 문제는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유지돼야 되는 거지 요건 문제가 아니에요. 따라서 상고심 대법원에서는 피고 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 아우, 어려운 지문이었죠. 자, 4번 볼게요. 타인 사이에 항고소송에서 행정청은 민사소송법상 보조 참가를 할 수는 없고, 다만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 참가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자, 17조, 18조. 여기서, 자, 행정소송법상, 요거 보조 참가,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 이거는 기속력이든 또는 형성력이든 재판의 결과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자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표현하죠. 하지만 보조 참가는 단순한 행정청, 관계행정청, 행정청의 참가는 보조 참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행정소송법, 소송법에 근거 있는 조문. 따라서 행정청은 민사소송법상 보조 참가는 할 수 없고, 다만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 참가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맞는 지문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조직법정주의에 따라 행정청의 권한, 유무, 권한의 범위, 이거는 조직법정주의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거 여러분 기출 지문이었어요. 자, 오늘도 매일 행정법 시간 가져봤습니다. 내일이 벌써 주말. 여러분 내일도 저랑 같이 하실 거 맞죠? 하루하루 쌓이는 행정법의 실력 매일매일 늘려가면서, 자, 저랑 함께 같이 갑시다. 내일도 찾아뵙겠습니다. 매일 행정법 정인영이었습니다.